이것도 독서 영역처럼 풀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단락을 보니까 앞으로 뭐가 나올지가 알겠어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이런 대중들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이게 나올 거라는 거죠. 더불어 시대상 이게 나올 거라는 거죠.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의 구성 방식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순서대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언중의 인식, 시대상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례들을 빠르게 읽어봅니다. 이걸 읽어보진 않을게요. 저는 쭉 사례들을 읽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전기라는 말은 전하로 가는 거냐 멀리 가는 거냐 어떻게 인식, 언중들의 인식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 일상의 단어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 나와 있었죠. 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비문학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한다. 두 가지였어요. 인식하는 거에도 다시 두 가지 논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문법이기 이전에 논리책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인식한다? 그 언중들이 그 인식의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리고 일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인식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올 게 뭐가 될까요? 시대상이겠죠. 이런 단어들을 주면서 그 의미 잘 보세요. 이 사례로 총각이라는 사례를 주면서 의미가 변화한 거라고 했어요. 의미가 변화한 거라고 그렇죠.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따 어쩌고저쩌고 이라는 관습을 짐작한다라는 이 시대상을 말하는 거죠. 또 부대찌개 같은 것도 그 시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나왔죠. 이 중에 의미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총각의 사례.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올까? 이제 단어의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도 이 단어의 구조를 통해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단어의 구조 두 가지가 이제 나오거든요.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논리적으로 읽었으면은 11번 문제부터 문제 아주 좋습니다. 뭘 묻고 싶은 거냐면 제가 매일 이야기했던 건데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기억이 뭐냐면 관형사라는 품사를 알고 있느냐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이거 아주 좋은 문제거든요. 제가 눈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품사는 관형사고 품사는 내가 얘를 꾸밈으로써 관형사로 된 관형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형어를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품사, 관형사라는 품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앞에가 목적어고 뒤에가 서술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세회만 이제 페이크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거 뭐냐 이겁니다. 이걸 노린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에서 이 수문이 들어가 있는 거는 자 우리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관형사가 명사를 꾸미는 것 동시에 그러면 앞에 것들이 목적어 역할하고 뒤가 서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에서 숨은은 바로 숨다라는 동사지 얘가 관형사가 아니고 동사가 됐고 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와서 관형어는 되지만 그림을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는 되지만 얘 품사는 숨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얘네 셋 제거하세요. 남아있는 건 두 개예요. 아주 쉽죠. 그랬을 때 보면 새라는 것이 바로 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 그러면 새가 관형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는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 뒤에는 조사가 안 붙어. 새가 해, 새는 해, 안 되죠. 해가 새다, 안 되죠.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안 되면 얘는 관형사다라고 논리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암기가 아니라. 그러면 됐습니다. 둘 다. 한목도 마찬가지로 몫이라는 건 명사입니다. 그러면 한이목, 하늘목, 한가목 조사 붙을 수 없어요. 관형사.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여기에 몫이라고 했을 때 한은 몫이라는 체온을 꾸미는 그래서 몫이 한이다.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관형사가 되는 것이죠. 얘가 관형사, 품사 관형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새를 목적어, 이 새를 목적어 맞이하다, 한 몫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너무 쉽게 숨은 그림 찾기라는 요 페이크 이게 동사라는 것만 찾아낸다면
두 개로 압축이라는 거죠. 그럼 답은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이건 두 말 조건 맞습니다. 관형사가 말을 꾸미는 건데 두 말이 없다지 주어진 목적 아니거든요. 답은 11번에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14번도 제가 꼭 나온다고 했던 안긴 문장이죠. 안긴, 아는 문장.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안긴 아는 문장.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했죠. 뭘 해야 되냐면 S1, S2, P2, P2, P1 이 구조. 여기가 안긴 절인데 얘 이름은 뭐를 해야 된다. 얘 이름을 지을 때 이 안긴 절의 이름을 지을 때 여기에 오는 어미, 접사, 조사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관형상 전성어미 오면 관형절, 명사성 전성어미 오면 명사절, 부사성 전성어미나 부사 점의사 오면 부사절, 인용격 조사라거나 고가 오면 인용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관형상 전성어미로 관형절이 돼야 되는 거죠. 깨끗한 관형절, 어둠이 내리기 명사절, 안았음 명사성 전성어미 됐죠. 지적히는 관형절이죠. 일단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는 인용절로 쓰였다가 아니고 관형절이라고 해야죠. B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깨끗한 맞죠. D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 D 목적격 조사와 결합해서 주성분인 목적어로 쓰였죠. 꼭 필요한. 됐죠? E는 조사와 결합 없이 부속성분. 자, 조사 결합이 없죠? 여기 는이라는 어미죠. 관형 전성 어미고 조사가 없고 이거는 자 3초는 주말에 꽃피기 새갈 지저귀는 들판. 들판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절인데 관형어예요. 관형어는 필수 문장 성분이 아니라는 거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속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답이 1번이 됐죠. 너무 쉽게 됐죠. 자, A도 읽고 바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머릿속에는 우리 권리,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예약 요걸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약은 타식에서 예약을 받아온 거예요. 예약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형으로 나뉜다. 그럼 이거는 예약을 잘 보세요. 매달라게 첫 문장 그리고 권리자가 가지는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다. 하나는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그럼 첫 번째는 채권은 아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다. 이건 동의어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채권의 급부의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 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그러면 급부의 내용은 이제 권리자가 급부를 요구했으면 계약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승낙. 이 상대방이 요구에 이렇게 승낙할 때 요 승낙이 바로 급부에 속한다. 급부의 내용은 본 계약상의 성립 요구에 대해서 본 계약, 지금의 예약이 되려면 뭐 본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계약 급부 요구, 성립 요구, 본 계약 성립을 요구하는 게 채권이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게 급부의 내용이고, 회사의 급식, 이제 사례지.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이 되는데, 통지를 하면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그렇다면 자,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잖아. 그럼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채권을 가진 애들이 바로 뭐다? 선정된 업체죠. 선정된 업체 애들은 급부를 요구하겠죠. 어떤 급부를 요구한다고? 본계약 체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기로 하는 본계약입니다. 당연히 음식업체가 급식은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거죠. 자,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그러면 이때 채권을 하면 이번에는 뭐다? 이 예약을 하기로 한 이 채권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겠죠. 본계약 성립하는 거에 대한 응답,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게 회사고 응답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예약은 예약인데 두 번째는 Y는 예약 완결권. 이건 뭐냐?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이런 거 본 계약이 성립한다. 계속 예약은 머릿속에 아까 본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본 계약. 이거는 본 계약. 똑같은 구조로 가란 말이야. 성립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권리자가 본 계약에 대해서 뭐 하겠다? 성립시키겠다는 의지. 권리자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것만, 이런 거 잘 봐야 돼. 언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필요 없다.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이게 눈에 차이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급부를 채권 발생 급부를 요구, 다시 말하면 야 본계약 성립하자 요구했을 때 얘네가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건 필요 없어. 그냥 권리자라는 사람이 그냥 본계약 바로 승낙 필요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권리자겠지.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무슨 소리냐면 예약자가 식당한테 상대방이겠지. 와서 그냥 의지 내 지금 밥 먹을게 라고 왔다면 의지가 있다면 됐지. 얘한테 승낙을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 체결 뭐냐면 얘한테는 그러면 식사를 제공받을 채권이 생긴다는 거죠.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생기고 얘네는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 채무가 생기는 거지. 어쨌든 급부의 내용은 식사 제공인 거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이때 A에서는 이제 요 문장을 잘 보면 됩니다. A가 주어지면 예약상의 권리자가 누구냐를 잘 찾아야 되는데 자, 권리자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채권을 발생하는 예약하고 또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이 급부의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급부의 내용은 본계약 성립 요구,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급부 내용은 상대방의 승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잘 보세요.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 이게 급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를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하는데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계약 요구를 급부 내용을 요청하는 자 그가 권리자 채권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냐면 선정된 업체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요 승낙을 하는 게 회사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본계약의 내용은 자 음식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음식값을 대금을 받는 거죠. 됐죠? 그러면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했는데 자, 두 번째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예약
완결권 두 개를 비교할 때는 그러면 자,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이럴 때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채권을 가진 이퀄 권리자가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뭐만 있으면 된다? 내가 실현시킬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그럼 예약한 사람이죠. 식당에 도착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그러면 이 사람이 예약자가 바로 권리자인 거죠. 그럼 바로 본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럼 본계약이 체결됐으면 뭐 하는 거야? 음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자가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얘네들은 이 식당이죠. 그러면 여기가 속하는 게 식당이겠죠. 식당에 승낙이 필요 없다. 그러면 식당은 이 음식을 제공하고 이건 채무겠죠. 뭐를 받을? 돈을 이 금을 가격을 지급받을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신 뭐 돈을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와서 자 여기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위에 A 사례 얘를 사례에서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여기서는 선정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 본계약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급부 내용. 그 다음에 또 뭐야? 본계약 내용 중에서는 얘가 또 뭐를 요구할 수 있다? 음식을 제공해주고 회사한테 음식 제공했으니까 대금 받는다. 대금 지급해줘 우리한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업에서는 바로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본계약 요구 요청에 맞춰서 상대방의 승낙이 급부라고 했고요. 급부 내용. 그런 다음에 본계약 요구에 와서는 이 권리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급부는 회사 너 음식 제공했으니 그러면 음식 제공은 의무가 되는 것이고 야 얘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급부는 니네 줬으니까 우리한테 대금 지급해.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는 예약상 급부는 승낙을 요하지 않다. 없다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예약자가 곧 권리자이기 때문에 얘가 뭘 요구할 수 있다? 음식 제공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식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급식 예약 승낙 없음 급식 대금을 지급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보안하게 개발된 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는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그럼 됐네 뭐. 여기에 이제 GPU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코어라는 연산을 하는 지금 연산 문제니까 연산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으면 되네. 그럼 얘네들의 코어가 동시에 수행하면 되네. 하나씩이 아니고. GPU의 각 코어는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네. 이거 CPU하고 얘하고 얘 GPU 구분하는 거. 얘는 하나 순서대로 그래서 병목 현상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느려지고 얘는 동시에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 할 수 있고 그래픽의 그림에 관련된 연산만 해.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확 문제가 생기네. 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네. 왜? 여기 봤더니 더 빨라지려고 GPU를 만들었는데 얘는 속도가 더 느리다네. 저속이래 더 속도로. 더 느리다. 얘네가 더 빨라. 문제가 있네. 그러면 하지만 이게 나와야 되겠지.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이럴 때 빠르다는 거지.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됐네? 어떻게?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로 한다면은 느린데 작동 시간은 느린데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처리할 경우에는 이때는 빠르다. 이게 빠른 거다. 하나라고 놓고 얘가 더 느려. 근데 동일한 걸 여러 번 할 때 얘가 더 빨라.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잘 봐. 이거 똑같네.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100개면 100개 각 전송을 해. 순차적으로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을 내리면 돼. 전달하면 하나하나 줄 때는 느린 거야. 100개니까 더 많이 줘야 돼. 순차적으로 자니까 느려. 그 다음에 계산은 동시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주는 데는 CPU가 더 빨라. 왜? 근데 얘는 GPU는 하나, 그 다음 거 이렇게 주잖아.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준비시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동시에 해결해버린다. 얘는 하나 해결 끝나면 그 다음 또 하나 해결 또 그나 하나 해결 이렇게 되니까 전체로 얘가 느린 거고 하나 놓고 보면 얘가 더 빠른 거야.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하나의 연산 명령으로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진 그래야 빨라집니다. 그래서 짧아지는 거다. 이게 기술직이라기보다는 그래 논리지 비교하는 거지. 이게 문제인데 해결책을 어떻게 하지 빨라져? 근데도 불구하고 더 깊이 들어간 거는 1대1로 본다면 얘가 더 빨라. 근데 동시에 것을 여러 개 할 때는 각자 주기 때문에 주는 건 느리지만 해결할 때는 계산할 때는 빨라. 자, GPU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각 데이터 연산을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GPU야 총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에 총 연산 시간과 같다. 그렇지? 하나가 있을 때 하나가 작동하는 거랑 다수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하나일 때나 여러 개가 동시에 하나의 명령을 할 때나 같다라는 게 GPU의 핵심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건 짧아진다. 동시에 줄어든다.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가 아니고 1개의 연산 명령.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가 아니고 1개만 하면 얘가 더 가는 게 더 느리다고 했으니까 더 시간이 길겠지. 느리겠지.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다르지. 이제 전송하는 시간은 이제 더 길어지겠지. 37번 3D 애니메이션 제작이다 라고 했을 때 4번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점점들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진다. 장면 3을 보면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했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어디에서는 모델링 단계에서는 그 모양 그대로 삼각형 모양이 있어야 되지. 커진 상태로.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모델링에서는 삼각형의 크기는 같지만 이제 어떤 단계? 렌더링 단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작게 보이게 하는 거지. 그러면 작아지는 건 모델링 단계가 아니고 렌더링 단계가 되는 거지. 답은 4번.